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네, 잘 들리십니까? 네, 네,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? 현대건설이요. 현대건설이요? 네, 예, 매수가와 비중은요? 좀 몇 년 됐습니다. 6만 5천 원에 네. 20% 되는데. 아, 6만 5천 원에 20%. 지금 네. 몇 년째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요? 네, 그래요. 네, 올해 주가 보니까 사실 7월 달에 6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또 밀리면서 현재는 4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네요. 네. 예. 아니, 근데 그때 못 팔았어요. 몇 년 됐는데 더 간다고 막 네. 그래서. 아하, 이 몇 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도대체 매수가가 언제 올 수 있을까 오매불만 좀 기다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네, 예,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건지 한번 전략들 점검을 해볼게요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이재필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현대건설 몇 년 보유를 하셨다네요. 6만 5천 원에 20%인데 좀 기다리다 보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자리가 그 자리였던 것 네. 같아요. 예전에 그 북한하고 잘 됐을 때 경협 막 이러면서 이 현대건설이 네. 그 위로 한번 쭉 치고 올라간 그런 적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때 당시 7만 원을 좀 넘겼다가 뭐 그 이후로는 밀리고 난 다음에는 그 가격을 간 적이 없어요. 아하. 자, 근데 지금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오래 갖고 계신데요. 네. 이게 어떤 특별한 좀 모멘텀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조금 그 가격까지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. 지금 모멘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. 뭐냐 하면 저 미국 쪽에 네. 홀텍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네. 요게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 그거를 좀 개발하는 그런 회사거든요. 예. 근데 이 소형 원전이라는 게 지금 원전이 보통 원전이라 그러면 뭐 1기가와트 이상 굉장히 대형으로 이렇게 갖고 부지도 넓게 이렇게 짜지하고요. 예. 그다음에 뭐 해안선을 따라서 원자로를 식혀줘야 되니까 물이 있는데 그 주변에 그래서 해안선에다가 짓는 거거든요. 바닷가에다가. 근데 요런 것도 필요 없이 요거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뭐 300메가 미만짜리 그러니까 일반 원전에서 3분의 1이나 지금 요 홀텍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160메가짜리를 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자,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로 지금 얼마 전에 뭐 업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네. 엊그저께 아마 업무 계약을 체결을 했을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원전을 지으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진짜 대형 원전은 어디다가 지을 수가 없어요, 지금. 네. 해안선 따라서 되게 많이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. 그래서 이 소형 원전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는 기술 개발이 아직 완전히 다 된 상태는 아니에요. 예. 다 된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기술 개발 지금 중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예. 근데 요런 것들이 좀 이렇게 완전하게 좀 기술 개발이 완료가 돼서 짓게 된다라면 요런 것들은 모듈화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에다가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네. 큰 통에다가 조그만 거니까 큰 통에다가 거기다가 뭐 냉각수도 넣고 연료봉도 넣고 다 넣고 이렇게 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개발만 완료가 되면 뭐 수출하기도 수월하고 굉장히 좀 표준화를 해갖고 원전 단가, 건설 단가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대선철이니까 네.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집 짓는다.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계속 또 이 현재 저 민주당 정권이 예. 이 집값 때문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에 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. 다음 대선 주자들은 민주당이고 저 국민의힘이고 간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집을 짓는 아파트 짓는 그런 건설에 대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좀 고점에서 좀 많이 밀린 상태니까 충분히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자, 시청자님 우리 저 2018년도에
그렇게 좀 이렇게 좀 올라갔던 이렇게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려면 예. 북한하고 잘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세 가지 모멘텀을 보시면 됩니다. 네. 첫 번째 대선 주자들, 두 번째 북한, 그다음 세 번째 SMR 소형 원전. 네.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일 당장 이렇게 이루어질 일들은 아니니까요.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. 네.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그냥 들고 좀 이렇게 좀 오래 지금 2018년도하고 지금 3년 됐잖아요. 네. 앞으로 뭐 한 그 정도 기간을 더 잡으신다라면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또 한 가지 대안을 조금 말씀드리면요. 예.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둔합니다. 네. 둔한데 잘 움직이는 종목이 건설주 중에도 있어요. 뭐 계룡건설 같은 종목이 있는데 네. 요게 시가총액이 지금 3,100억대 정도 되는데요. 어제 제가 투자이신 시간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예. 3,100억 정도 되는데 얘는 별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별도 기준으로도 1,500억 이상이 나와요. 네. 작년에 1,500억 이상 벌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나올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2년 번 돈만 합쳐도 이 회사 통째로 사고 또 남는다는 얘기거든요. 계룡건설 같은 예. 경우는. 그리고 요런 쪽은 움직일 때 보면 좀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. 중소형주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시청자님 뭐 이 굳이 건설주를 이렇게 좀 하시려면 이 현대건설을 좀 너무 좀 이렇게 둔하니까요. 뭐 현대건설에서 기다려서 버나 계룡건설에서 버나 똑같은 거잖아요. 네. 그 복구하는 거는.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한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하셔갖고 차라리 계룡건설으로 갈아타면 좀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예. 자, 시청자님, 저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계룡건설로 갈아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시청자님 몇 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손실을 줄이고 그리고 없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런데 한 가지 전략을 좀 추천을 해주신 게 현대건설이 조금 느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파시고 그 판 금액으로 계룡건설로 한번 잡아보시면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참고되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고민 많이 감사합니다. 해결되셨길 바라고요.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. 네네. 예. 아.